노후에 편안히 쉴 날을 꿈꾸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곁에 있던 친구 때문에 그 꿈이 무너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음의 평화까지 잃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그저 후회와 상처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에서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은 감동과 위로를 느끼실 겁니다. 동시에 손절해야 할 친구와 곁에 둘 친구를 구별하는 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노후는 우리 삶의 황금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인연 때문에 망가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일상에서 겪은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 민수 씨는 오랜 친구 태영 씨와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태영 씨는 젊을 때부터 씀씀이가 컸고 나이 들어서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은퇴 후 작은 연금을 받으며 검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영 씨가 예정을 생각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민수 씨는 마음이 약해져 조금씩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태영 씨는 갚을 생각이 없었고 심지어 너라면 이해할 줄 알았어라며 민수 씨를 비난했습니다. 민수 씨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태영 씨 때문에 노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민수 씨처럼 노후에 부담을 주는 친구를 만난 적 있나요? 아니면 태영 씨 같은 사람을 떠올리나요? 우리는 친구를 통해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후에 가난한 친구는 때론 우리의 안녕을 망칩니다. 민수 씨의 사연은 누구를 곁에 둬야 하는지 고민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남긴 이 말입니다. 가까이 하면 해를 입고 멀리 하면 이롭다. 태영 씨는 민수 씨의 가까운 친구였지만 그 결과는 손해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노후에 잘못된 인연을 멀리해야 한다는 현명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사연을 시작으로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3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각각은 여러분의 일상과 맞닿아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편안함과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노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친구를 손절할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노후의 평화로운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 꿈을 위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유를 공감 가는 이야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여름, 은주 씨는 동네 친구 미니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미니 씨는 은퇴 후 수입이 없었고 늘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푸념했습니다. 은주 씨는 연금과 저축으로 작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니 씨가 급해서 그렇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은주 씨는 망설였지만 오래된 친구니까라며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미니 씨는 갚지 않았고 더 자주 돈을 요구했습니다. 은주 씨의 저축은 줄어들었고 노후가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도 겪어본 적 있나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을 준다입니다. 미니 씨는 은주 씨의 돈을 의지했고 은주 씨의 노후를 흔들었습니다. 노후는 경제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친구가 그 안정을 빼앗으면 삶이 망가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돈을 친구가 쉽게 달라고 한 적 있나요? 은주 씨는 미니 씨와 카페에 앉아 이번만 도와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비쳤지만 은주 씨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미니 씨는 나중에 갚을게라며 웃었지만 그 말은 공허했죠. 반면
경제적 독립을 지키는 친구는 다릅니다. 은주 씨는 미니 씨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 이유를 알아보려면 친구가 돈을 자주 언급하는지 보세요. 미니 씨처럼 급하다는 말이 반복되면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친구를 떠올리나요? 그렇다면 그 인연이 노후를 망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망친다. 미니 씨의 탐욕은 은주 씨의 노후를 망쳤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멀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새겨보세요.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은주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공감을 줬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유를 또 다른 사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로 더 큰 깨달음을 나눠보겠습니다. 노후에 가난한 친구는 경제적 부담 외에도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유를 감동적인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몰입하며 삶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가을, 수진 씨는 오랜 친구 민정 씨와 자주 통화했습니다. 민정 씨는 돈이 없었고 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수진 씨는 연금으로 조용히 살고 있었고 작은 취미로 노후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민정 씨가 너는 잘 살면서 나를 잊냐며 수진 씨를 비난했습니다. 수진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고 민정 씨와 통화할 때마다 기운이 빠졌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민정 씨 때문에 노후의 행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요. 이런 사람 여러분도 만나본 적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준다입니다. 민정 씨는 부정적인 태도로 수진 씨의 마음을 망쳤습니다. 노후는 평화와 행복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친구가 그걸 빼앗으면 삶이 피폐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늘 불평하며 여러분을 힘들게 한 적 있나요? 수진 씨는 민정 씨와 전화로 왜 나만 힘드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을 낙엽이 창밖으로 떨어질 때 수진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민정 씨는 너는 이해해야지라며 수진 씨를 더 괴롭혔죠. 반면 긍정적인 친구는 다릅니다. 수진 씨는 민정 씨와 연락을 줄였습니다. 이 이유를 알아보려면 친구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보세요. 민정 씨처럼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말이 많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친구를 떠올리나요? 그렇다면 그 인연이 노후를 망치고 있진 않은지 고민해 보세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삶도 어지럽다. 민정 씨의 부정은 수진 씨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피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수진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로 더 실질적인 통찰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노후에 가난한 친구는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듭니다. 철학자와 사연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겨울, 태호 씨는 동창 민재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민재 씨는 돈이 없었고 늘 옛날 생각나지 않냐며 추억을 꺼냈습니다. 태호 씨는 연금과 저축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 씨가 너만 잘 살면 되냐며 태호 씨의 생활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태호 씨는 처음엔 웃었지만 민재 씨는 점점 너도 나처럼 살아봐라며 자신의 가난을 강요했습니다. 태호 씨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민재 씨는 태호 씨의 노후를 망쳤습니다. 이 사연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나요? 세 번째 이유는 가난을 강요한다입니다. 민재 씨는 태호 씨의 안정을 시기했고
자신의 가난에 끌어들였습니다. 노후는 내가 만든 삶을 즐길 때입니다. 가난한 친구가 그걸 방해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여러분의 삶을 비판하며 자신처럼 살라고 한 적 있나요? 태호 씨는 민재 씨와 공원에 앉아 옛날이 좋았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민재 씨의 말은 더 차가웠습니다. 너만 잘 살면 뭐 하냐는 말에 태호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반면 자립적인 친구는 다릅니다. 태호 씨는 민재 씨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 이유를 알아보려면 친구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는지 살피세요. 민재 씨처럼 너도 나처럼 살아라는 말이 나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친구를 떠올리나요? 그렇다면 그 인연이 노후를 망치고 있진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삶은 존중받아야 한다. 민재 씨는 태호 씨의 삶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멀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태호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통찰을 줬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이유들을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을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로 더 따뜻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멀리하는 법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의 지혜와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를 나눠보겠습니다. 노후는 우리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삶의 결실입니다. 그 결실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주 씨와 미니 씨의 사연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미니 씨는 돈을 빌려달라며 은주 씨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은주 씨는 은퇴 후 연금과 저축으로 작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미니 씨는 친구니까 도와줘야지라며 은주 씨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엔 은주 씨도 망설였지만 오래된 정이 있으니까라는 생각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미니 씨는 갚지 않았고 더 자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의 저축은 점점 줄어들었고 노후의 안정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고정되어 있는데 미니 씨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은주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내 노후가 망가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니 씨가 또 급하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주 씨는 이번엔 다르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나도 여유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미니 씨는 너무하다. 친구가 이럴 수가 있냐며 은주 씨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 삶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뒤 은주 씨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저축이 줄어드는 속도가 멈췄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미니 씨는 몇 번 더 연락했지만 은주 씨가 계속 안 된다고 하자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 사연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미니 씨는 은주 씨의 약한 마음을 이용했지만 단호함으로 그 요구를 막아냈습니다. 노후의 가난한 친구는 여러분의 선의를 악용합니다. 그들은 친구니까라는 말로 감정을 조종하며 경제적 부담을 떠넘깁니다. 하지만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성역입니다. 그 성역을 침범하려는 사람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다 스스로를 힘들게 한 적이 있나요? 은주 씨는 미니 씨와 카페에 앉아 이번만 도와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더위가 느껴졌지만 은주 씨의 마음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도 힘들다고 단호히 말했을 때 미니 씨는 당황한 얼굴로 너 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그 말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 씨는 저녁마다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작은 방에서 혼자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 방법은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나 도움을 요구할 때 나도 여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처음엔 상대가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미니 씨처럼 너무하다고 반발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노후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친구는 여러분의 삶을 망칩니다. 은주 씨는 단호함으로 미니 씨의 요구를 끊었고 자신의 노후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니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안 된다는 한마디를 연습해 보세요. 이 사연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호함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주 씨는 미니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단지 돈에 관한 부탁을 거절했을 뿐입니다. 미니 씨가 다시 찾아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은주 씨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나도 힘들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단호함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미니 씨는 결국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은주 씨의 단호함이 미니 씨의 습관을 바꾼 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미니 씨 같은 친구가 있나요? 혹시 친구니까 도와줘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진 적이 있나요? 은주 씨는 그런 순간을 겪으며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친구를 떠올린다면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구할 겁니다. 노후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친구는 여러분의 평화를 빼앗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단호함이 첫걸음입니다. 한 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지키려면 강함이 필요하다. 은주 씨는 단호함으로 자신의 선을 지켰고 노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 비자의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손절하는 첫 번째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강함은 약한 마음을 다잡는 힘입니다. 은주 씨는 그 힘으로 미니 씨의 요구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강하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은주 씨의 단호한 선택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줬기를 바랍니다. 노후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친구를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은 단호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삶에 적용하며 자신의 노후를 지켜보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로 더 실질적이고 따뜻한 통찰을 나눠보겠습니다.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피하는 법은 단호함을 넘어선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철학자의 조언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를 나눠보겠습니다. 노후는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떤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진 씨와 민정 씨의 사연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민정 씨는 늘 불평하며 수진 씨에게 정서적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연금으로 조용히 살고 있었고 작은 취미로 노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풍경을 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민정 씨와 통화할 때마다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민정 씨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거나 너는 잘 살면서 나를 잊냐는 말로 수진 씨를 괴롭혔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엔 친구니까 들어줘야지라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러다 내 노후가 불행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 씨가 또 전화를 걸어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번엔 다르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나 좀 바빠서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정 씨는 너무한다. 친구가 이럴 수가 있냐고 했지만 수진 씨는 더 이상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민정 씨가 연락할 때마다 지금 정신없다거나 나중에 얘기하자라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엔 민정 씨가 서운하다고 투덜거렸지만 수진 씨가 계속 거리를 유지하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수진 씨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침 차 한 잔을 마실 때 더 이상 불안한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리를 두세요. 민정 씨는 수진 씨의 평화를 망쳤지만 거리를 두니 정서적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노후의 가난한 친구는 부정적인 태도로 여러분을 지치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만을 쏟아내며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키려면 만남과 대화를 줄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불평하며 여러분을 힘들게 한 적이 있나요? 수진 씨는 민정 씨와 통화하며 왜 나만 힘드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을 낙엽이 창밖으로 떨어질 때 수진 씨는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라며 전화를 끊었을 때 수진 씨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민정 씨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선택이 노후의 평화를 되찾아 줬습니다. 이 방법은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나 만남을 줄이고 바빠서 힘들다고 자연스럽게 말하세요. 수진 씨는 민정 씨와 통화를 줄이며 자신의 취미에 시간을 썼습니다. 작은 뜨개질을 하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즐겼습니다. 민정 씨가 왜 그렇게 바빠? 라고 물어도 수진 씨는 요즘 정신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민정 씨도 점점 연락을 덜 했습니다. 노후에 정서적 스트레스를 주는 친구는 여러분의 마음을 망칩니다. 그걸 막으려면 거리를 두는 게 두 번째 실천입니다. 이 사연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리를 두는 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진 씨는 민정 씨와 완전히 연을 끊지 않았습니다. 가끔 민정 씨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려 연락하면 수진 씨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평이나 부정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바로 나 좀 바빠서라며 끝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건 관계를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수진 씨는 민정 씨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면서도 완전한 단절 없이 자신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민정 씨도 결국 불평을 덜 꺼냈습니다. 수진 씨의 거리두기가 민정 씨의 태도까지 바꾼 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민정 씨 같은 친구가 있나요? 혹시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말에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나요? 수진 씨는 그런 순간을 겪으며 노후의 행복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친구를 떠올린다면 바빠서 힘들다는 말로 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상대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노후에 정서적 부담을 주는 친구는 여러분의 평화를 빼앗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거리를 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선택에서 온다. 수진 씨는 거리를 선택했고 노후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노후의 가난한 친구를 손절하는 두 번째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평화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진 씨는 민정 씨와의 거리로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노후는 여러분이 즐겨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망치는 사람에게서 한 발짝 물러서 보세요.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수진 씨의 조용한 결정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통찰을 줬기를 바랍니다. 노후에 정서적 스트레스를 주는 친구를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거리를 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삶에 적용하며 자신의 평화를 지켜보세요.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을 사례로 풀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고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노후는 우리가 오랜 세월 준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키며 감동과 위로를 느끼는 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호 씨와 민재 씨의 사연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민재 씨는 가난을 강요하며 태호 씨의 삶을 망치려 했습니다. 태호 씨는 연금과 저축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며 겨울 햇살을 느끼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민재 씨와 만날 때마다 그 평화가 흔들렸습니다. 민재 씨는 옛날 생각나지 않냐로 시작해 너만 잘 살면 뭐 하냐는 말로 태호 씨를 비판했습니다. 태호 씨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친구니까 이해해야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점점 더 강하게 너도 나처럼 살아봐라며 태호 씨의 삶을 깎아내렸습니다. 태호 씨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내 노후가 이렇게 흔들려도 되나라는 고민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 씨가 공원에서 또 너만 잘 살면 되냐고 했습니다. 태호 씨는 이번엔 다르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민재 씨는 너무 냉정하다. 예전 태호가 아니다라며 태호 씨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태호 씨는 냉정하든 아니든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로 민재 씨가 연락해도 태호 씨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추억은 좋았지만 지금은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노후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민재 씨는 결국 연락을 줄였고 태호 씨는 공원에서 혼자 산책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연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 삶을 지키세요. 민재 씨는 태호 씨의 삶을 방해했지만 태호 씨는 단단한 경계를 세웠습니다. 노후의 가난한 친구는 여러분의 선택을 흔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난을 강요하며 여러분의 안정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노후는 여러분이 만든 삶입니다. 그 삶을 지키려면 내 뜻을 분명히 세우는 힘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여러분의 삶을 비판하며 자신처럼 살라고 한 적 있나요? 태호 씨는 민재 씨와 공원 벤치에 앉아 너만 잘 살면 뭐 하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태호 씨는 단단히 내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민재 씨는 당황한 얼굴로 너 변했다고 했지만 태호 씨는 그 말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나무가 그의 마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을 준다입니다. 은주 씨는 미니 씨에게 돈을 빼앗겼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며 지켰습니다. 둘째, 정서적 스트레스를 준다입니다. 수진 씨는 민정 씨에게 지쳤지만 거리를 두며 평화를 찾았습니다. 셋째, 가난을 강요한다입니다. 태호 씨는 민재 씨에게 흔들렸지만 삶을 지키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는 노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합니다. 이 이유들을 피하는 방법도 기억하세요. 첫째,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은주 씨처럼 안 된다고 말하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미니 씨의 요구는 끝이 없었지만 은주 씨의 단호함이 그걸 막았습니다. 둘째, 거리를 두세요. 수진 씨처럼 만남을 줄이면 정서적 스트레스가 덜어집니다. 민정 씨의 불평은 수진 씨를 괴롭혔지만 거리가 그걸 차단했습니다. 셋째, 내 삶을 지키세요. 태호 씨처럼 내 뜻을 세우면 가난의 강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민재 씨는 태호 씨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태호 씨의 결심이 더 강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손절해야 할 친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연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손절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주 씨는 미니 씨와 돈 문제를 끊었지만 완전히 연을 끊진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민정 씨와 거리를 뒀지만 가끔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호 씨는 민재 씨와의 관계를 조정하며 자신의 삶을 우선했습니다. 손절은 때론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 관계를 재정비하는 과정입니다. 노후에 가난한 친구가 주는 부담을 덜어내고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미니 씨, 민정 씨, 민재 씨 같은 친구가 있나요? 혹시 친구니까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나요? 은주 씨, 수진 씨, 태호 씨는 그런 순간을 겪으며 노후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친구를 떠올린다면 단호함, 거리, 결심을 실천해 보세요. 노후에 가난한 친구는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떠나야 한다. 은주 씨는 단호함으로, 수진 씨는 거리로, 태호 씨는 결심으로 가난한 친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노후를 지켰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노후에 손절해야 할 친구를 구별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노후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망치는 인연에서 현명하게 벗어나세요. 이 사연들을 들으며 어떤 친구가 떠오르셨나요? 혹시 지금 손절하고 싶은 인연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가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